7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무려 2주 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볼게요. 복습이 또 중요하죠. 자, 먼저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제가 웬만해서 영어를 좀 안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영어를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나오는 용어들을 보니까 너무 이거는 진짜 영어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본적인 용어 빼고는 다 그냥 영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네이버후드를 제가 그냥 금방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영어로 쓰기로 했어요. 네이버후드. 한국어로는 금방이죠, 금방. 그래서 네이버후드의 정의가 뭐였냐면 x가 rn의 원소고 그 다음에 r이 어떤 양수일 때 nxr을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하는데 네이버후드에서 맨 앞 글자 n을 딴 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하기를 y인 rn. 근데 이제 y와 x 사이에 노름이 r보다 작은 그런 y들을 모아놓은 거를 근방이라고, 그러니까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로부터 거리가 r보다 작은, 그러니까 노름이 r보다 작은 점들을 전부 모아둔 거를 네이버후드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픈을 정해야 되는데 오픈도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열린 집합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오픈이라고 하겠습니다. U 이제 Rn의 부분 집합 U가 있을 것이고 U가 Rn에서 오픈이다. 근데 이제 Rn에서는 생략이 가능하죠. 왜냐면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냥 U가 오픈이다 써 있으면은 Rn에서 오픈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Rn이 아니면 정확히 명시를 해주겠죠. 어디서 오픈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모든 U의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입실론을 잡을 수 있는데 such n x, epsilon이 이제 U에 들어가는. 지금 제가 태블릿에 그 펜을 잃어버려가지고 핸드폰 펜을 갖다 쓰고 있는데 글씨가 망가지는 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런 정의고 대충 이 열린 구간을 생각하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을 잡아도 이렇게 네이버들을 잡아서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였죠. 그리고 클로우스드 정의를 했는데 좀 클로우스드 정의는 약간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f가 rn이라고 했을 때 f가 역시 여기서도 rn에서는 생략이 가능하고 클로우스드이다. 자, 이거는 rn f가 rn에서 오픈이다. 그러니까 이제 f의 여집합이 오픈인 게 f가 클로우스드이다의 정인 거죠. 여집합으로서 이 클로우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과 클로우스드가 정말 딱 그 집합을 오픈인 거랑 클로우스드인 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픈이면서 클로우스드인 것도 있고 오픈만 되는 것도 있고 클로우스드만 되는 것도 있고 둘 다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해봤고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사실 저 H자가 왜 써있지? 자, 사실 이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U가 RN에서 오픈이다 이런 거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수학자들은 이 추상화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고작 RN에서 이걸 논의한다고 이런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RN을 벗어날 필요가 있죠. 사실 RN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힘들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벗어나 보겠습니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본론. 지난 시간 복습을 마쳤고 본론 이제 오늘은 사실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진 않아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 X에서 오픈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냥 RN에서 오픈이다만 했는데 X에서 오픈이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이제 X의 부분집합이고 X도 RN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가 이제 어떤 X의 원소 X 이렇게 잡고 이거는 안 잡아도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어쨌든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RN 세상에서 놀다가 RN의 부분집합인 X라는 세상으로 온 건데 사실은 뭐 네, 일단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가 X에서 오픈이다. 자,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RN 대신 X를 써주면 되는데 모든 X인 X에 대해서 원래는 RN이었죠. 근데 X로 바뀐 거고 어떤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서 서치된 N X X, 입실론이 A에 들어간다. 자, 근데 NX, X, 입실론이 뭔지를 정의를 안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X라는 세상에서 금방 그 네이버호드를 정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Y들을 모아놓은 건데 아까는 이 N, X, R이 Y가 RN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번엔 RN을 다 X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X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X-Y 노름이 입실론보다 작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nx, 입실론과 x의 교집합이다. 그러니까 nx, 입실론을 x 있는 부분만 잘라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x에서 오픈이다는 사실 별게 아니라 그냥 RN을 죄다 x로 고쳐준 겁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것도 이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일 거예요. 아니 뭐 꼭 RN에 섭셋이어야 되냐? RN에 꼭 부분집합일 필요가 있냐? 오픈을 정의하는데 그냥 좀 거리만, 그러니까 노름만 잘 정의돼 있으면은 그런 집합에서는 다 되겠죠 정의가. 근데 뭐 그냥 해석개론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그냥 RN의 부분집합, RN 세상에서만 노는 정도로 네,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x가 뭐 이렇게 있다고요. 이제 R2인데 이제 평면에서 요 정도가 이제 x라고 하면 요 네모가 x라는 그런 집합이라고 할게요. 요 네모 안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실선으로 그렸으니까 테두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런 사분원. 자, 요런 사분원은 그림이 너무 사분원 같이 안 생겼는데. 자, 어쨌든 이런 사분원은 원래는 자, 원래 전체 요렇게 된 사분원. 지금 테두리가 여기 요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건데 테두리가 요 점선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점선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요 집합은 원래는 R2에서는 오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을 잡으면 요런 점 잡으면 어떤 네이버호드를 잡아도 삐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픈이 아닌데 이 X 세상에서는 오픈이죠. 왜냐면 이 점을 잡아도 이 세상이 지금 X밖에 없으니까 네이버도 잡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보드가 요게 네이버보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R2에서는 사실 오픈이 아니었지만 X에서는 오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원은 이제 더 그리기가 어려운데 자, 네. 사실 이런 이제 껍데기가 없는 그런 테두리가 없는 원에서 그거를 이제 X란 세상으로 오면서 요 4분원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러면 원래 RN에서는 이제 RN에서 오픈인 그런 집합이 RN의 부분 집합인 X에서도 오픈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되게 자명하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왜냐면 RN에서 그 집합의 그 집합 그러니까 RN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집합의 원소에 대한 어떤 네이버 후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냥 X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X에 포함된 부분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 네이버 후드를. 그러면 그 X에서도 그 네이버 후드가 잘 작동을 하겠죠. 자, 약간 말로는 하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따가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제 요렇게 수직선상에 자, 이거는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도 사실 저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열린 구간도 사실 이 수직선을 이제 어떤 x라는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네, 약간 말이 꼬였는데 질문을 하기 좀 그러네요.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R2에서 이 여기 방금 전이랑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없는 원, 테두리 없는 원은 R2에서 오픈이잖아요. 그렇죠? 테두리가 없는 원은 R2에서 오픈인데 그랬을 때 이 수직선을 X로 잡은 거죠. 요 수직선 집합을 X 아니, 수직선이 요 직선 요 라인에 있는 집합을 X로 잡은 거죠. 그랬을 때 요 열린 구간이 그 교집합인 거죠. 이 수직선을 X라고 잡았을 때 수직선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X라고 했을 때 저 테두리가 없는 원과 이 X의 교집합이 요 열린 구간인 거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R2에서 저 테두리 없는 원이 열린 집합이고, 그랬을 때 이걸 X로 잘라준 거니까 이 열린 구간도 열린 집합이구나, 오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Rn에서 오픈인 거를 어떤 적당한 X와 이제 X라는 세상으로 이제 Rn의 부분 집합인 어떤 X에서 거기서 생각했을 때도 오픈인가, 그 교집합을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 말로만 해서 좀 말이 꼬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식으로 정확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V랑 X가 Rn의 이제 부분 집합이고요. 자, 그랬을 때 V가 Rn에서 오픈이다. 자, V가 Rn에서 오픈이면은 이제 U는 V 교집합 X가 X에서 오픈이다. 자,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Rn에서 오픈인 집합을 X라는 세상으로 가져왔을 때, 그 X라는 세상으로 제한시켰을 때 그 X라는 세상에서도 오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 그렇게 증명 어렵진 않습니다. 꽤나 자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후드가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X가 이제 U에 들어가면은 보이고 싶은 게
x가 u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u가 x에서 오픈이라는 걸 보이고 싶기 때문에 x가 u에 들어갔을 때 x를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네이버후드를 잡아서 그게 u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거를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u에 들어가면은 u라는 게 v와 x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x가 역시 v에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x가 v에도 들어간다는 거는 v가 Rn에서 오픈인 그런 셋이기 때문에 오픈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어떤 양수 입실론을 존재해서 such that n x, 입실론이 v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사실은 이렇게 부분 집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a가 b에 들어가면 어떤 c에 대해서 교집합을 자, c로 하니까 약간 겹치네요. 뭐 어떤 k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을 양변에 교집합을 해줘도 네, 이 펌 관계가 똑같겠죠. 네, 합집합 그쵸, 합집합도 되고 교집합도 되겠죠. 양변에 해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면은 사실은 양변에 이제 교집합 x를 취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좌변을 생각해보면 좌변은 아까 이 nx, x, 입실론 요게 딱 저거죠. 요게 딱 저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저게 n x의 x, 입실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우변은 우리가 정했다시피 u죠, 이게. 자, 그래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x가 지금 x가 u에 들어가면은 어떤 양수 입실은 존재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u가 x에서 오픈이다. 가 딱 요 말이죠. x가 u에 들어가면 어떤 양수 입실은 존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딱 u가 x에서 오픈이다라는 뜻이니까 v가 Rn에서 오픈이다라는 것으로부터 u가 x에서 오픈이다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Rn에서도 오픈인 그런 집합이면은 적당한 x라는 세상으로 좀 제한을 시켜도 마찬가지로 오픈이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보면 저 껍데기 없는 원을 이렇게 저 사각형 공간으로 제한시켜 주니까 4분원이 됐지만 그 4분원도 저 사각형 공간 안에서 오픈이 되는 거고요. R2에서 껍데기가 없는 그 테두리가 없는 원은 오픈셋인데 그거를 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의 그 집합으로 제한을 시키면 그 집합이 이제 열린 구간이 되는 것이고 그 열린 구간도 오픈셋이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자, 리미트 포인트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포인트. 자, 이것도 사실 한국어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걸 극한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리미트 포인트 영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A가 이제 Rn의 सब셋이고 X가 이제 Rn의 원소고요. 자, 그랬을 때 X가 A의 리미트 포인트이다. 자, 이게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A와 nx, 입실론 에서 이제 x를 뺀 거. 자, 요게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 정의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은 적당한 이렇게 잘 잡으면 네이버들 잘 잡으면 근데 요 x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요 x점 빠지고 나머지 중에 a에 들어가는 게 있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점도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밖에는 안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없으니까. 뭐 열린 구간도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이제 x를 뺀 거. 이 nx, 입실론에서 x를 뺀 거. 자, 그거를 한국어로는 이제 구멍난 구멍난 근방 그렇게 부르거든요. 혹시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국어로는 이런 거를 구멍난 근방 그러는데 영어로는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펑철드 네이버후드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막 펑크가 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오, 펑철드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 우리말로는 구멍난 근방. 아주 직관적인 네이밍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펑철드 네이버후드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 A의 리미트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y인 a가 존재해서 such that 0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후드라는 게 원래는 이제 0보다 크다 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냥 네이버후드 y 고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0보다 크다 요 조건이 없었을 텐데 그쵸. 근데 그 x란 점을 빼야 되니까 x란 점을 빼고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네,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프라임이란 걸 정의할 건데, 자, A의 모든 리미트 포인트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A의 모든 리미트 포인트들을 다 모아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A의 derived set 그렇게 불러요. 자, 이걸 한국어로 하기가 좀 그랬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국어는 유도 집합 그러거든요. A 유도 집합. 그래서 이거는 좀 영어를 써야겠다. 혹시 도함수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도함수? 도함수가 그쵸 데리버티브 이 f 프라임 x 이런 도함수를 derived function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똑같이 이렇게 프라임 붙어서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적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똑같이 프라임이 붙는데 둘 다 derived가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 다 뭐 그냥 유도됐다 대충 그런 의미. 네, 그렇죠. 큰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도 집합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그 선대어 구분해도 보면은 앞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어를 저자가 정말 사랑하지만 도저히 용납이 안 된 용어들이 있다면서 막 뭐 얘기했더라? 자기 동영사상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그런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어를 쓰기에는 너무 이게 너무 이상한데 용어가.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A 프라임, A의 derived set의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자, 이런 열린 구간. 자, 이런 열린 구간에는 A면은, 자,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리미트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자, 얘는 그냥 적당히 잡으면 뭐 다 뭐 공집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요런 딱 A 점도 문제가 없죠. 아무렇게나 잡아도 뭐 여기 이제 교집합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밖에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는 안 되겠죠. 잘 잡으면 다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 공집합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설명이 어쩜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A'은 이 껍데기를 씌워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A'은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둔 거구나.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R2에서 이제 그림을 지금 펜이 원래도 지금 그림을 못 그리는데 펜이 지금 온전치 않아서 더 못 그리겠어요. 이런 테두리가 없는 원이면 테두리 생기겠죠. 아니면 이제 테두리가 없는 그런 볼이면 정말 그림이 테두리가 이제 생기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될 텐데, 테두리를 붙여줬다, 껍데기를 붙여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A'이 A에서.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원 포인트, 그러니까 점 딱 하나, 점 하나.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A'이. 자, 이러면 자, 일단 A가 아닌 점은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근데 A도 안 돼요. 왜냐면 X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서 정의를 보면 X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어떤 네이버들을 잘 잡아서 이 A가 아닌 점이 여기 A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몰 A가 아닌 점이 라지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 있는 이런 걸 고립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립점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이렇게 점 하나. 그럼 점 두 개는 어떨까요? 점 세 개는, 네, 역시 다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점 유한계로는 A'이 공집합이 아니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계의 점 가지고는 무조건 공집합이다. 자, 그러면 A가 정수 전체 집합이면 어떨까요? 이건 무려 무한계예요. 자, 이럴 때 A'은 어떻게 될까요? 무려 무한계의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때 A'은 공집합이겠죠, 역시. 네. 아무리 무한이 많다고 해도 뭐 계속 빈틈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네이버들 작게 잡아서, 네, 규집합이 없도록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가 자, 유리수 전체 집합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유리수 전체 집합이면 자, A'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유리수 전체 집합이면 A'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게 무슨 뜻이죠? R을 Q로 자른 건가요?
뭐지 저거? R 잘 이해를 못했어요 기호를.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 아 R-Q 쓰신 건가? 그죠? 네. 그냥 R이죠. 네, 그쵸. 이 유리수는 구간으로서 빈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으로서 빈틈이 만약에 있으면 정수 전체 집합처럼 구간으로서 빈틈이 있으면 잘 네이버보드를 잡아서 그 집합이 없도록 할 수가 있지만 유리수 전체 집합은 조밀하죠. 조밀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간으로서는 빈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네이버보드를 잡아도 그 속에 이제 유리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은 R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무리수 전체 집합도 조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이 이제 R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진짜 확실히 내용이 많이 없네요. 벌써 다음 페이지는 이제 Q&A고 본론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 페이지가.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있었죠. A'을 그냥 단순히 A에다가 껍데기 붙여놓은 걸로 생각하기에는 저런 한 점, 원 포인트들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A'로 가면서 한 점까지 보존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A에 껍데기를 붙여둔 걸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A의 원소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런 한 점들은.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A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A 바를 정의하기를 A'에다가 A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A'과 A의 합집합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부르기를 A의 클로저, 한국어로는 아마 이게 페포? 그럴 텐데 이것도 용납이 안 돼요. 페포는 지금 과학에서 쓰는 거는 과학에서나 쓰는 말이지, 생물에서나. 지금 수학에서 페포, 이거는 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A의 클로저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쵸. 다칠패자에 쌀포자인데. 그쵸. 페포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좀 너무 의미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좀 약간 촌스럽고 좀 부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심지어 그 과학에서 페포와 겹친다는 게 또 좀 그래요. 페포는 이제 폐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좀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래서 A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A에 있는 저런 한 점들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A까지 합집합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A 바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X가 A의 클로저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아까는 X가 A의 리미트 포인트이다. 이게 결국 X가 A 프라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됐었죠. 자, 근데 요 정의를 어떻게 살짝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서 살짝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걸 밑에 거에서도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자, 어떤 거를 바꿔줘야 될까요? A에도 이제 A에 있는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0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X가 이렇게 빠지는 게 없어져야겠죠. 이 X가 이렇게 빠진다 이런 게 없어져야겠죠.
여기선 0이보다 크다 이 조건이 없어져야 될 테고. 자, 그러면 오, 한 분이 더 오셨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이 스터디가 점점 뒤로 갈수록 뭐 당연한 거지만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 몇 번 안 남았어요. 제가 오늘이 21일이죠. 21일, 23일, 28일, 3월 1일 이 정도 한 오늘 포함해서 한 4번? 또 제가 최대한 스터디를 방해하는 일정들을 쳐내고 있는데 또 일정이 생기면 또 쉬어야 되고 이러면 몇 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아야 지금 오늘 빼면 3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 제가 수강 신청 때문에 진짜 이틀 동안 정말 골머리를 앓았고 오늘도 또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도 스터디 끝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대대수를 듣고 싶었는데 1학년 TO가 있더라고요. 현대대수가. 근데 들으려고 했는데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16학점이에요. 근데 최대로 들을 수 있는 게 18학점이거든요. 근데 현대대수가 3학점이에요. 한마디로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 중에 이제 그쵸. 그래도 2학기 때는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필수로 듣는 게 1학기 때 16, 2학기 때 12. 그러니까 이제 2학기 때는 6학점이 남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다른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를 다 들어야 돼서. 근데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선형대수가 있어서 일단 그거를 담아두긴 했어요. 신청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지만 선대랑 원래 이산수학을 할까? 이산수학도 있고 뭐 미적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뭘 할까 고민인데 근데 약간 1학기에 너무 다 재밌는 거 해버리면 안 되니까 미적분 그래도 미적분을 그래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선대랑 미적분 들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필수로 교양 과목 이제 2개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선대랑 미적분 그렇게 들을까. 이산수학은 2학기 때 하고 하여튼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걸 써보면 이제 약간은 X를 제외한 거였는데 구멍난 금방 펑츄얼드 네이버우드였는데 이젠 그냥 네이버우드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A의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such that 자 이렇게 되면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A의 원소는 그 자기 자신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원소를 어떤 걸 가져오면 이제 자기 자신을 넣어줌으로써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과의 노름은 0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라는 집합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클로저를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인테리어 포인트. 자, 인테리어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이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약간 집안을 인테리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집안이 아니라 이제 집합을 인테리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U의 인테리어 포인트이다. 자, 이거는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exist 입실론 0보다 큰 such that nx, 입실론이 U에 들어가도록 하는 자 V처럼 썼네요. 이게 탭 펜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곤란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U의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거는
이 x를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이 네이버후드를 잡아서 그게 U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자, 오늘 시작할 때도 했었는데 바로 오픈의 정의에서 이런 얘기를 봤었죠. 결국 이 오픈과 클로즈드를 가르는 게 딱 이런 성질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열린 집합은 어떤 점을 가져와도 적당한 네이버후드 잡음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닫힌 구간은 클로즈셋은 요런 점 잡으면 어떤 구간을 잡아도 무조건 삐져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오픈의 성질에서 봤던 거였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의할 거는 이제 A의 서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A 서클. 자, A 서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오브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오브 A. 자,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첫 번째로 쓸게요. 왜냐면 다른 것들도 그냥 A 바로 쓰고 뭐 A 프라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A 서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서클이 인테리어 오브 A인데,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뭐 정의가 또 뻔하죠. 뭐 A의 모든 인테리어 포인트들의 집합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A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아주 이름 마음에 들죠. 정말 집합을 인테리어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 A 서클이 이제 A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면 A 밖에 있는 그런 점을 잡아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합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 밖에 있는 점을 잡아선 어떻게 잡아도 일단 그 전부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부터가 A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A 안에 있는 점을 잡아서 뭐 그게 들어가네 마네를 논해야지, A 밖에 있는 점을 잡아서는 그 금방 그 네이버후드가 저 이제 A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서클을 따지려면 이제 어차피 A 안에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국 A 서클이 A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A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A가 오픈이다. 자, A가 오픈이다라는 거를 이 인테리어를 이용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X인 A에 대해서 어떤 입실론, 양수 입실론 존재해서 소치된 nx 입실론이 이제 A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였죠. 요게 정의였죠. 그러니까 A에 있는 어떤 원소를 잡아도 적당한 이제 입실론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이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다시 A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오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X가 A에 들어가면, 자, 요 조건이 자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인테리어 포인트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X가 A에 들어가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게 뭐냐면 X가 A의 인테리어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화살표가 이제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괄호를 좀 쳐주고요. 그런데 X가 A에 들어가면 X가 A 서클에 들어간다. 자, 이런 거는 집합의 포함 관계와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A가 A 서클에 포함된다. 자,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일 테고, 자,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죠. A 서클은 무조건 A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를 A와
A 스타가 같다. 자,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일단 여기까지인데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A의 인테리어는 일단 A보다는 작잖아요. A보다는 작은데 A의 인테리어는 네, 오픈이고 사실은 A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가장 큰 오픈 셋인 거죠. A의 인테리어는 결국 A의 클로저랑 반대로 껍데기만 떼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만 떼냈다고 생각할 수 있고 A 안에 있는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 중에 제일 큰 오픈 셋인 거죠. 그리고 A의 클로저는 반대로 A를 무조건 포함하죠. A와 합집합으로 잡았기 때문에 A의 클로저는 무조건 A를 포함하고 A보다 그러니까 A를 포함하면서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인 거죠. 자, 그러면 A 프라임은 오픈 셋일까요? 클로즈 셋일까요? 물론 이게 오픈과 클로즈드가 완벽히 둘로 나뉘는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뭘로 골라야 될까요? A 프라임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되거든요. 어떤 게 될까요?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A 프라임은 네, 맞습니다. A 프라임도 클로즈드 셋이죠. 네,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프라임도 클로즈 셋이고 A 바도 클로즈 셋이고 A 스타는 오픈 셋이고 A를 포함하면서 제일 작은 클로즈 셋이다. A의 부분 집합이면서 큰 오픈 셋이다. 말하기 힘드네요. 하여튼 지금 했던 이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사실 저번에 이제 해석학 스터디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 로렌츠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답을 준비해왔지만 안 들어오셨네요. 그래도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Q&A 시간이에요. Q&A 시간. 네. 요 질문 말고 다른 거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일단 저는 채팅으로 받은 질문을 당사자가 안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총 3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모르는 내용에서 찾아봤어요. 클래스의 정의가 무엇인가? 자, 클래스의 정의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어떤 이제 X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포뮬러를 잡습니다. 포뮬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포뮬러를 만족시키는 X를 모아둔 거. 자, 이런 거를 클래스라고 한대요. 너무 추상적인 정의죠. 네. 그래서 그냥 정의만 알아왔고 자세한 설명은 잘 모르겠네요. 정의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해 주신 게 모든 셋을 원소로 갖는 클래스가 가능한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X인데
포뮬라를 x는 x로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등호는 이제 그 셋으로서의 등호죠. 셋으로서 서원지 썬지 모르겠네요. 오, 정말 놀랍게도 로렌트님의 질문을 답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총 3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어요. 클래스의 정의, 다시 얘기해보자면 클래스의 정의는 어떤 x를 포함하는 포뮬라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포뮬라를 만족시키는 x를 다 모아둔 거를 클래스라고 한다 였고, 모든 셋을 원소로 갖는 클래스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x는 x를 만족하는 x를 모두 모아둔 거. 근데 여기서 등호는 이제 셋으로서의 등호인 거죠. 셋으로서 썬지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셋의 차이,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밖에 못 해드릴 것 같은데, 그냥 클래스가 더 넓은 개념이고 셋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셋은 전부 다 클래스인 거죠. 근데 셋이 아닌 클래스도 존재한 거고, 클래스가 더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모든 셋을 원소로 갖는 클래스가 이제 클래스이면서 셋이 아닌 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사실 너무 뻔한 얘기밖에 못 해드릴 것 같아요. 3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그럴듯한 철학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클래스가 더 넓은 개념이고 셋이 아니면서 클래스인 거에는 두 번째에서 말했던 모든 셋을 원소로 가는 클래스가 있다, 이런 누구나 아는 얘기밖에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거 외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